PPT나 좀 어떻게 가운데서 하셨죠? 눈이 엄청 부신데? 제가 15년째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지껏 만나봤던 교육청의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의 그 지원관 선생님들 중에 대학 말씀하신 분들 중에 특성화고랑 제일 적합하게 잘 말씀해 주신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 특성화고는 대학 가기가 일반고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상담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뭐 마이스터고도 있습니다. 우리 마이스터고 섭섭해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크게 직업계고 안에 우리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오늘 소개해드릴 형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형님이 계신데 들어보셨나요? 네, 저도 한 이틀 전에 알았는데 이 형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은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단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대략 아시죠? 모두를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은 요 세계 안에만 빠져 있다라는 거죠. 대안이 없는 비판을 해요. 나랑 생각 틀리면 그냥 다 틀려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반고와 우리 직업계고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비교를 한번 해드릴 거거든요. 저희가 다 순서에 맞게끔 커리큘럼이 짜져 있는 거라서 겹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일반고랑 직업계고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드릴 테니까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일단 2025 올해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들이 고교학점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특성화고 먼저 하고 있었죠. 근데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고교학점제가 진행되면서요 정말로 중요해진 게 이제 진로죠. 왜요? 보통 이거 어떻게 참으셨죠? 장학관님 대단하신데요. 이게 어떻게 서 계셨죠? 우리 직업계고등학교와 일반고를 딱 선택을 할 때 중학생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진로가 정해진 애들이 가는 게 특성화고다. 일반고는 진로 정해지지 않은 애들이 가는 거다. 왜? 가서 일단 공부해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찾는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일반고를 많이 갔는데요.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진로 방향을 결정한 애들은 우리 직업계고, 결정 못하거나 또는 확정된 애들은 일반고. 요게 많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업계고의 기준은 취업 대학 중에 취업이죠. 일반고는 대학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고랑 직업계고를 한번 비교해야 되는데요. 일반고등학교를 먼저 보겠습니다. 진로 결정한 친구가 있고 미결정한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학년 말이나 2학년 초에 선택 과목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진로가 결정이 돼 있는 친구는 선택 과목 할 때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그게 아닌 애들은 중구난방이죠. 막 친구 따라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미달란 쪽 하거나 여러 가지로 막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 진학할 때 이 친구들은 굉장한 이점이 있고 이 친구들은 그냥 뒤죽박죽 혼돈의 카오스죠.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난 조리를 할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선택했던 모든 과목들이 진로랑 안 맞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고 싶어하는 그 대학들은 우리 학교 요과 오려면은 어떤 과목 들어야 돼. 이거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사교육도 그 과목 선택해 주는 것 때문에 컨설팅도 굉장히 많습니다. 커리큘럼을 짜주는 게. 자, 그리고 정해진 친구들만 짜주는 게 아니라 아직 미결정된 친구들을 통해서 내가 진로 찾아줄게. 그리고 교과목까지 선택해 줄게. 이제 사교육이 좀 더 심해진 것 같긴 해요. 뭐 사교육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제 약간 양극화가 좀 돼가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듭니다. 그러면 이 결정한 친구와 결정 못한 친구의 공통 리스크가 있어요. 특성화고에 비해서 일반교과 수업 지수와 학습 내용의 깊이가 대학에서 필요한 공부를 합니다. 특성화고는 실습 중심이죠. 국영수 사과가요 1학년 때 다 끝나요. 특성화고는 2학년 때부터 과목 수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2학년 때 국영수사가 성적 등급 올려가지고 대학까지, 그건 꿈을 깨야 돼요. 거의 1학년 때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 한다? 드라마틱하게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고는 대학에 가기 위한 공부를 깊게 합니다. 기초수학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전공 관련된 실무 경험이 근데 부족하죠,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하든 뭘 하든 이론적으로 그냥 책을 보면서 설명을 듣고 나 요과 갈래.
이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진로를 선택할 때 경험을 못 해보고 선택하기 때문에 대학에 갔습니다. 그럼 그때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죠. 그때 그 기회비용 이런 것들이 이 친구들에게 리스크가 됩니다.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직업계고 한번 볼게요. 직업계고에서 역시 일반고랑 똑같습니다. 결정하네, 못 결정하네. 진로 선택 과목 결정, 쉬움, 어려움. 근데 결과는 취업과 대학의 이점, 이 친구들 역시 혼돈의 카오스죠. 그러면 여기서 이 친구들의 공통 리스크, 일반고에 비해서 전공 실무 경험을 많이 하는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전공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17에서 18살에 직접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해봤더니 안 맞아요. 그럼 어떡하죠? 다시 고민을 해보던가 대학을 가면 되겠죠. 근데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기초 수학 능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아까 지원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을 괜찮은 데를 가려면 정시 준비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 특성화고 가서 대학 보내실 건데 현역으로 보내실 거다. 취업 안 하고. 근데 정시를 준비 안 시킨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그냥 일반고 학부모님들이 왜 저렇게 열심히 대학 가라고 공부를 시킵니까? 대학을 가는 게 끝이 아니라 대학 가서 수업을 잘 따라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냥 대학만 보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 아니죠. 지금 제가 올해로 40이거든요. 호랑이띠. 제가 중3 강의를 갔는데 애들이 저한테 우리 엄마랑 동갑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고1 애들도 저랑 동갑인 학부모님들이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한 45에서 50 사이, 아니다. 47에서 한 50 사이, 52살 사이, 요 사이에 계셨던 분들은 IMF 이후에 우리나라가 한 번 더 성장할 때 대학을 졸업하기만 하면 취업이 굉장히 잘 됐을 때죠. 이건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더 취업이 잘 될 때가 언제죠? 지금 60대 중후반이셨던 분들 때 우리나라가 막 두 자릿수 성장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특성화고 졸업해서 상고 졸업하면 은행장하고 막 은행 지점장 가시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제가 지금 얘기가 잠깐 딴 데로 빠졌지만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 가려면 기초 수학 능력이 부족하다. 즉 진로가 나랑 안 맞을 경우에는 기초 수학 능력이라는 게 좀 부족해서 이 친구들이 또 다른 선택을 대학을 선택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지금 졸고 있는 학생 한 명이 있는데 일어나야 돼. 일어나라 용사요. 깨어나야 돼.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비교를 확실하게 한번 해볼게요. 인문계고랑 직업계고입니다. 진로 결정한 애들, 못한 애들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수업, 일반고도 진로 수업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중학교에도 진로 수업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해졌습니다. 일반고는요, 진로 수업 있긴 있는데 이때 진로와 관련된 수업이 아니라 국영수사가 공부해요, 이 친구들. 이때 입시 관련, 이거는 왜 일반고 일반화 시키세요? 되게 라임이 좋네요. 일반고를 일반화 시킨다. 근데 왜 일반고는 진로 안 찬다고 생각하세요? 모두를 일반화 시키는 건 아닌데 여기 일반고 보내신 학부모님들도 계시거나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맞아. 저렇게 하지. 아니면 애들이 그냥 자던가. 근데 우리 특성화 직업계고등학교는요. 진로 발견을 하기 위한 지원을 해주죠. 실제로 각 반마다 강사님들을 배치해서요. 그 강사님들이 1교시부터 6교시, 7교시까지 하루에서 이틀 동안 아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반별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그 진로를 찾을 수 있는 툴, 그리고 학교들이 그 업체를 선별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선별하죠. 아무 업체나 선별하지 않죠. 잘하는 업체를 선별하겠죠, 당연히. 이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중학교 선생님들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시겠죠. 이제 애들이 진로가 그만큼 더 중요해진 거니까요. 자, 그리고 결핍. 이 친구들은 전공 경험이 부족합니다. 실무 경험이 그냥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자벌드 가서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 직업계고 애들은요. 일반 교과가 부족한 게 결핍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보완할까? 개인적으로 조사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친구들은. 이건 너무 당연한 방법이죠. 근데 이 친구들은요. 개별적인 공부를 하면 돼요. 특성화고가 1학년 때 국영사가 끝난다 할지라도 2학년 때 그래도 한두 과목 정도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두 과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부족해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게 뭐죠? 이 친구가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보는 시험. 그래서 이 특성화고 아이들도 취업을 위해서든 대학을 위해서든 개별적인 기초 수학 능력 공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성화고 공부 못해서 온다. 공부하기 싫어서 온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요. 이제 인식 바뀌어야 됩니다. 특성화고는요. 일반고 애들보다 3년 전공 빨리 선택합니다. 마이스터도 마찬가지. 일반고 애들은 직업계고 애들보다 3년 늦게 선택해요. 근데 일반고 애들은 3년 늦게 오는 대신
국영수사가 기초수학 능력이 심화과정을 가고 오죠. 우리 직업계고 애들은 심화과정까지는 아니지만 전공을 먼저 하고 오죠. 그리고 대학교에 갔습니다. 기계과에 똑같이 갔어요. 특성화 일반고예요. 근데 이 특성화고 애들이 밀링 선반을 더 많이 돌려봤어요. 얘네들은 못 돌려봤죠. 근데 이게 시간 지나면 어차피 익숙해집니다. 실무는. 이제 그 다음부터가 학습력에 따라서 이 친구가 더 치고 나가냐 못 나가냐의 차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특성화고는요. 마이스터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오는 게 아니라 국영수사가 하기 싫어서 오는 게 아니라 일반고 애들보다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애들이 오는 게 맞아요. 이제 공부 못해서 왔을 수 있죠. 못한 건 결과, 원인은 안 한 거. 극지 않은 복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 특성화고 보낼 거다, 마이스터고 보낼 거다. 이 친구들 기초수학 능력 있어야 됩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오는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 이걸 바꿔볼 거예요. 저희 회사 이름은 특성화고 신문인데 특성화고 인식 바꿀 필요가 없어요. 뭐 안 좋아야 바꾸죠. 진짜 바꿔야 될 건 막연하게 일반고 가야 되는 애들의 인식을 바꿔야죠. 그게 제일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성화고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공부 정말 일반고보다 더 빡세게 하는 애들이 와야 된다. 그럼 특성화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애들이 공부 빡세게 해야 되니까 일반고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성화고 오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학부모님들이랑 선생님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너 공부 못하니까 특성화. 그게 아니라 넌 특성화 마이스터 가서도 열심히 해야 돼. 100세 가스라이팅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 안 하시는데 동의하시면 헛기침.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행 난이도입니다. 이 직업에 대한 조사하는 건 솔직히 쉽지 않죠.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국영수사가 공부하는 거요 어렵지 않아요. EBS 초등학교 1학년 것부터 풀면 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자존감 올라가요.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갑자기 국어 풀다가 중2에서 어려워지고 수학 초4에서 분수 나올 때부터 어려워져요. 이러다 이제 수준이 과목별로 기형이 머리를 그리죠, 이렇게. 그럼 자기 수준을 알게 되는 겁니다. EBS 초일 거부터 풀면 애들 기초수학 능력 확실하게 올라갑니다. 문제집 살 필요 없어요. 인강에 나오는 문제만 같이 풀어도 오릅니다, 이거는. 우리 아이가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또 여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오셨는데 이 아이가 기초수학 능력이 부족하다. EBS 방과후 수업반 하나를 만드셔가지고 이 친구들 한번 기초수학 능력 키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되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 가실래요? 이 기준에서 오른쪽, 왼쪽? 왼쪽. 에이, 거짓말. 대부분 오른쪽이죠. 대부분. 그러면 도대체 내 기준, 오케이. 제 기준 오른쪽, 왼쪽. 대부분 그렇죠, 맞아요. 대부분 오른쪽이죠. 그럼 볼게요. 인서울 과연 몇 명 갈까? 계산을 해봤어요. 챗 GPT 형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이 형님이 이야기하기를 크로스 체킹 다 해본 거예요. 4년제 인서울대학 모집정원, 전국 대학교 모집정원에서 10에서 13%래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한 교실에 25명이 있습니다. 한 반에 3.25명이 4년제 인서울을 가요. 한 반에, 전국으로 따졌을 때. 근데요, 현실적으로 특목고, 자사고, 강남권 일반고 애들이 4년제 인서울 진학 확률이 훨씬 높죠. 전 이거 격차 빨리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심하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4년제 인서울 아니더라도 대학만 가면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우리 이거 아세요? 지금 2040년도 되면요. 슈카월드에서 나온 겁니다. 2040년도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450만이 감소한대요. 이게 어느 정도 인원인지 아세요? 부산광역시 플러스 수원. 2040년도에 450만 감소, 40년 이후부터는 50만씩 감소, 포항시 인구. 매년. 근데 학령 인구도 굉장히 감소하죠. 대학 모집 정원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애들은 줄어드는데 대학 가기 쉬워요. 그렇죠? 모집 정원이 그대로니까. 그러다 보니 근데 이거 하나는 있죠. 단 4년제 인서울은 쉽지 않다.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대학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등록금 납부할 능력만 있으면요. 대학 쉽게 갈 수 있는 세상 맞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은 대학 가기 쉽잖아. 쉽죠? 인서울은 어렵죠. 애들이 다 몰려버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대학 가기 쉬운 세상이라고? 전부 대학 가는데 나만 안 가면 나만 뒤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할 텐데요. 희소성이죠. 게임으로 따지면 지나가다가 멧돼지를 죽여서 동물 가죽이 들어왔어요. 아이템 창에. 우리 그거 팔려고 상점 안 갑니다.
우리가 상점까지 날아가는데 비용이 더 들어요. 근데 한 달 동안 던전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달 기다렸다가 열려서 파티원들이랑 파티 맺고 한 바퀴 돌았더니 전설템 6개를 먹었습니다. 비싸죠? 왜요? 먹기 어려웠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대학 가기 쉬워진 세상이 된 건 진짜 맞습니다. 현재로도 그런데 앞으로는 더 그러겠죠. 그럼 먼저 취업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쪽 분야에서 일할 때 이런 공부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가는 게 우리 지원관님이 말씀하셨던 후학습이에요. 재직자 특별전형입니다. 일학습 병행, 피텍, 도제 친구들이 가는 거, 계약학과 이런 것들이 우리 직업계고등학교 애들한테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제 회사들이요. 신입보다 경력을 선호하는 거 아시죠? 공채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수시 채용으로 바뀌었는데요. 30살 기준으로 봤을 때 막연히 쉽게 간 애들은요. 명확한 목표가 있어서 간 애들도 있겠지만 몰라 그냥 대학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 친구들은 회사 생활을 경험하다 보니까 야 이거 필요할 것 같다 라고 느껴서 갑니다. 학력 똑같이 나이 30살의 대졸이고요. 30살의 경력 이 친구들은 신입 요즘 대졸 취업 4년제 취업 나이 30.5세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근데 평균 28로 저는 잡았고요. 그래서 신입에서 경력 2년이고요. 이 친구들은 10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도 경력이 속된 말로 똥경력이잖아요. 아니요. 그래도 4대 보험 가입합니다. 사회 경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병역 특례를 할 경우에 남자애들은 사회생활하면서 이 경력을 꽉 채울 수 있죠. 병역 특례 아니에요. 그냥 일반 병으로 갑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어차피 일반고 애들도 대학은 가니까. 그래서 일반고 특성화고 어디를 가라는 거죠? 내가 먹이를 제일 많이 주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죠. 뭐가 좋든 나쁘든 결국에 내 마음이 더 쏠리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객관적인 비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그래서 뜻깊은 자리라는 겁니다. 그 일반고는 온리 공부하고요. 이제는 내신과 정시 다 준비해야 되는 거 아시죠? 입시를 좀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 특성화고는요. 마이스터고 포함입니다. 근데 마이스터고는 이거 안 됩니다. 특성화고 특별전형. 그러면 선취업 후학습 먼저 취업하고 대학 가는 거 요거는 바로 대학 가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재직자 전형 일학습 병행 계약학과 도제 애들이 하는 피텍. 이거는 상담하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대학 갑니다. 취업과 동시에 대학 주 1회 정도. 요거는 경력 3년 쌓고 대학 가는 거예요. 전공을 무조건 똑같은 계열만 갈 수 있고요. 이거는 전공이 달라도 가능합니다. 특성화고 특별전형이랑 좀 다르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거는 특성화고 애들이 가능한 특성화고 특별전형. 특성화고 애들끼리 경쟁한다. 인문계고등학교 애들이랑 경쟁한다. 그리고 이제는 종합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 애들이 하기 굉장히 어려워졌죠. 생기부 반영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2024부터. 자, 그리고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요. 보통 대학은 취업이 안 된 상태로 가죠. 근데 이건 취업이 된 상태로 갑니다. 회사랑 대학이랑 나랑 면접을 같이 봐요. 그리고 1학년 때 대학만 다니고 2학년부터 회사랑 대학을 병행하는 제도. 이게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인데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지역별로 학교들이 나열돼 있으니까요. 주로 공업계 계열이 많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마지막 페이지예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는 어떤 애들이 고민해야 되나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강남 대치에서 컨설턴트들이 하는 이야기들인데요. 중학교에서 반 1등 하거나 전교 1등 하는 애들은 일반고. 지역 5개 중학교 통틀어서는 특목고. 그러면 특성화고는 누가 가야 되냐? 전교 1등, 반 1등 제외한 나머지. 이 친구들이 고민을 해야 돼요. 진짜 해봐야 될 대상들입니다. 왜? 특성화고 더 이상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오는 학교 아니거든요. 역전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엔딩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또 이거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또 준비했는데 낙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낙타가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저 오늘 학교에서 놀림당했어요. 기린이 제 발은 왜 이렇게 못생겼냐고 놀려요. 엄마, 우리 발은 왜 이런 거예요? 우리 발은 사막을 오랫동안 걸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둔탁하게 생길 수밖에 없단다. 내일 기린한테 가서 당당히 얘기해 주렴. 엄마 고마워요. 근데 그 놀림 또 당했는데 그 염소가 저 때문에 앞이 안 보인대요. 우리 등은 왜 이런 거예요? 엄마가 얘기합니다. 아시죠? 우린 맛이 없고 먹을 게 없는 사막을 오랫동안 걸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등의 에너지를 저장해놨다. 이걸 활용한단다. 내일 가서 친구한테 얘기해 주렴. 엄마 고마워요. 내일 근데 엄마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우린 동물원에 있어요? 굉장히 슬픈 얘기이기도 한데 웃기기도 하죠. 우리는 낙타처럼 낙타는요 사막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계신 어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능력치 100이라고 쳤을 때 여기 있을 때 능력치는 8이지만 여기 있을 때 능력치가 90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남들 친구 가니까 일반고, 그냥 애들이 대부분이 가니까 일반고, 이젠 진짜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아이들한테 객관적으로 시간이 들더라도 학부모님 항의 전화가 온다 할지라도 왜 우리 애 무시하게 특성화고 보내려고 그래요? 이런 얘기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특성화고 가라 이런 얘기한 건 아니니까요. 객관적으로 더 비교해 줄 필요 있고요. 우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선생님들 중학교 가셔서 더 당당하게 우리 직업계고 설명하셔도 됩니다. 우리 이렇게 좁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게 진짜 좋은 학교인데 이거 알려야죠. 근데 여기 중학교 선생님들 계시다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선생님들 오시면 반갑게 풍선 흔들어주면서 인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무조건. 자, 그럼 특성화고 정보 많이 얻을 수 있는 곳, 오늘 제가 쓴 책이에요. 거기 있는 거. 직업계고 활용 능력 1급. 광고 아닙니다. 어차피 다 드렸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중학교 선생님들 아이들한테 꼭 사주시고요. 특성화고 마이스터 선생님들 학생들한테 꼭 사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